그 일본에서도 조사한 게 있어요. 전문지에서 보면은 이 해안 그 소위 거기도 상당히 길잖아요. 이렇게 펼치면은 10개 업체 이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군함을 뭐 조그만 군함부터 해서 전투함, 뭐 콜베트함부터 해서 뭐 고속정 다 포함해서 하면은 10개 업체가 넘어요. 그래가지고 곳곳에 이렇게 깔려 있어요. 우리보다는 많죠. 상대적 업체가. 물론 이제 우리도 뭐 소해정이라든지 뭐 작은 배 아니면 군수전 정 조그만 배들 500대기짜리 따져보면은 알 수 없는 회사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최근에도 뭐 동일조선이라고 있었는데 난 그걸 살면서 처음 들어봤는데 그 무슨 예인정이에요. 군함을 끌어다는 예인정. 그러니까 군함 끌 수 있으니까 이제 일종의 군대에서 쓰는 뭐 조그만 배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뭐 10개 업체 이상이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중국의 업체는 대규모 업체로서는 10개 이상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항공모함을 그렇게 만들어낸 거고 막 그다음에 소위 중국판 223, 뭐 055 시리즈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뭐 소위 뭐 언론에서 표현하듯이 뭐 풀빵 찍듯이 찍는다. 근데 풀빵 찍는 건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뭐 미해군의 알레이버급은 뭐 계속 그렇게 오래니까 뭐 꾸준하게 찍어냈는데 뭐 그건 좀 과도한 표현이고. 근데 하여튼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과연 미국을 상대로 하는 거냐? 1차 목표는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을 견제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 그 엄청난 전력이라 할 수 있는 게 언론에서 말하는 건 대만을 그냥 집어삼키기 위해서 포위해가지고 목표는 대만이지 뭐 미국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그거는 목표는 아니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 견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그것도 좀 구분이 돼서 설명이 돼야 돼요. 네, 일단 그들은 대만을 완전히 장악하려면 상당히 많은 전력을 지금 뭐 확보를 한 거죠 현재. 옛날에 중공이라고 했는데 중국 공산당 그게 이제 탄생할 때 1949년도에 이제 본토에서 대만 다 이렇게 내쫓죠. 지금의 대만 타이완을 다 내쫓았죠. 그 뭐 국공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에 일본군 상대로 싸우기도 했지만은 합작을 1949년을 기점해서 다 본토를 점령했는데 또 일부 지금 금문도 같은 조그만 앞에 그 섬들이 있어요 본토에. 그 전투를 이제 조그만 섬이라고 우습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때는 이제 당장 뭐 상륙정 조그만 상륙정들이 모자른다든지 그다음에 뭐 이 무기 체계가 준비를 제대로 안 해서. 근데 그게 항상 뭐 바다 끼고 그런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1949년, 50년. 그러니까 우리가 6.25 전쟁 하는 동안에도 그쪽은 뭐 포격전도 하고 공중전도 그 이후에 1958년도 금문도 상공 전투도 했지만은 전투기끼리 끊임없이 이제 긴장이 계속 이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치고받고 하다가 미국이 이제 1978년, 79년 이때 이제 중국으로 해서 수교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중국은 이제 잘 끌어들여서 러시아, 소련을 잡기 위해서. 근데 지금 요즘 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한 게 소련을 잡기 위해서 한 거다. 이제서 기사가 뜨더라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을 학계에서는 다 아는 거를. 그렇게 해서 했는데 80년대를 그렇게 해서 서로 친해지자 레이건 시절에 이제 뭐 서로 간도 보면서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문물도 교환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90년대 들어와서 이 대만에 미국이 전례 없이 전투기를 대량으로 판매합니다. 1992년도 승인을 해. 1992년도 이제 F-16 전투기를 뭐 대량 판매를 하겠다. 노후 전투기 대체하라고. 그다음에 프랑스 이제 뭐 미라지 전투기도 들어와서 판매하겠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군사력이 90년대 계약들을 하니까 96년도 초반부터 전투기가 이제 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군이 현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더 이상 못하게 하려고 겁을 주기 위해서 1996년대에 막 미사일을 쏩니다. 대만 앞바다에. 그럼 우리가 이제 관광지로 따지면은 어디냐면은 이 타이베이에서 열차 타고 좀 가까이 가면 지룽이라고 있어요. 지룽 앞바다 쪽에 뭐 미사일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 관광 좋아하시는 분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가면 금방 볼 수 있어. 아, 여기 근처에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위협을 이제 했는데 쳐들어갈 듯이 막 미사일 쏩니다. 판도타를 그 당시에도 뭐 스커드 계열인데 뭐 스커드 중국 계열.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거 전쟁 당한다고 이제 그 태평양 함대, 실함대 뭐 항공모함 그건 재래식 추진이에요. 원자력이 아니라. 그다음에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상함대 항공모함 두 척이 이제 와가지고 합류해서 그 중간에 끼는 거야. 미사일 쏘지 마. 항공모함 두 개가 들어오니까 96년도에. 그 보소죠. 그거 만약에 손상을 입히면 전쟁인데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당시에. 걸프전, 1991년 걸프전은 그냥 세계적으로 최강자가 됐는데 미국 건드렸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실패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진정이 됐죠. 1996년도 양안 사태가 진정이 돼서 이제 반성을 한 거지. 스스로. 야, 왜 우리가 이거 실패했느냐. 저 미국 항공모함 중간에 껴가지고 이거 이도저도 못했잖냐. 그다음에 전투기 숫자도 모자르고, 소위 이거 러시아제 S-27 수호위도 모자르고 대량 증강해야 된다. 그리고 쟤들 뭐 스텔스기 뭐 개발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개발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 얼굴을 감추면서 그러면 이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방 예산에 걔들도 공산국가라고 전에 이제 했지만, 그 미국한테 이제 속임수 쓰는 그게 이제 그 문장이 나와요. 어제 그제 미국을 속이고,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트럼프의 그 국방 장관이나 이런 사람 될 사람들이 청문회에서 얘기했어요. 며칠 전에.
미국 그동안 속이고 기만한 거다. 사실 기만했어요. 30년 동안 90년대부터 뭐 지금 최근까지 그 코로나 나기 전까지 속인 거예요. 난 우리는 뭐 능력이면서. 근데 기술은 다 훔쳐다가 수출은 다 하면서 그 돈 바로 다 이제 군사력 증강에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항공모함이 세척까지 됐고, 뭐 잠수함도 이렇게 뭐 재래식 잠수함도 그렇게 왕창 들여놓고, 뭐 지상 전력 말할 것도 없고, 특히 항공 전력의 전투기가 아주 200대 이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러니까 미국 제외하고는 없는데 이제 중국이 이렇게 부각이 돼요. 러시아보다 더 많이. 러시아는 몇 대 안 돼, 현재 스텔스 전투기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별로 사실상 사용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군사력을 이제 많이 확대를 해놔서 어느 정도 기점에 올라왔는데, 완전히 미국을 능가하려면, 육해공 해병대 전력 능가하려면 최소 2027, 28이 그게 이제 지나가서, 그러니까 시간과 돈이 그만큼 더 지나가야 되는. 그래서 당장 뭐 2025년도에 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는 사실 이렇게 엄밀히 얘기하면은 좀 모자르죠. 그리고 그 옛날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걔들도. 그 앞에 근문도 그거 다 몰살당했거든요. 화력도 별로 뭐 대단하지 않은 거, 대만군한테 그 당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역사별로 쟤들이 실패한 거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증강을 한 거예요. 실전은 아직 또 그 이후에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지금 좀 바지마이 하는 거지. 지금도 성공할 수 있을까? 근데 미국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 일본 자위대도 엄청나게 성장했고, 그다음에 주한미군도 있고, 이 주변에 이렇게 전력들이 깔려 있으니까 저거를 다 깨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세계대전이죠. 왜냐면 일본 오키나와가 이제 뭐 일본 땅이고, 괌은 미국 땅이잖아요. 그거 다 제압을 다 파괴를 해도 미사일 쏴서, 그럼 그건 세계대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 어떻게 되나 고민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경제적으로 이제 목을 더 막 돈을 못 벌게 한다. 그건 다 군사력으로 다 사용하니까, 군사력 그 비용으로. 그래서 지금부터 오히려 이거 그런 정세를 보면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트럼프 정부 기간 내내 4년 동안에 끊임없는 긴장과 다툼이, 이제 그런 어떤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말로 하는 다툼도 있고, 뭐 정책으로 하는 다툼도 있고. 오히려 트럼프 정부 다음에는 과연 중국이 어떻게 나올까, 그게 좀 궁금해요. 지금은 오히려 말로만 싸우면서 우리 관리가 되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군사력들이. 뭐 중복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런 이제 군수 지원함 쪽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야, 내가 지금 그 먼저 정부에서는 MRO로 해서 뭐 돈을 지불하고 가서 그 함정을 거제도나 이런 데 맡겨서 수리하는데 비용을 내가 지금 냈었다. 근데 앞으로는 방위비에 묻어서 니들 정부 돈을 해서 돈 내라, 고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이제 실익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런 뭐 페루 같은 나라, 필리핀, 효자들 나라가 있어요. 함정을 정말 잘 사주는 나라들, 아주 충실하게. 그런 나라를 더 개발해야 되는, 영업이. 그게 진짜 이 K방산, 우리 소위 함정 쪽에 실익이 있고, 잠수함 부분에서는 이제 캐나다 건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그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캐나다가 잠수함 12척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만들어줄 수 있고, 저희들이 원하는 거를. 그래서 그런 수익을 늘려야죠. 자꾸 뭐 MRO 이런 데 연연하는, 그건 그냥 기본상으로 한미 간에 그냥 우리가 돈 안 받고 그냥 정부 돈 주고 그냥 그렇게 세이브 시키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실익이 없는 거. 그래서 거기에 좀 과대 포장된 거죠, MRO가.